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가 7%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애플이 발표한 새로운 AI 플랫폼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뒤늦게 나오면서 주가 흐름을 반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추가 대중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HBM과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에 대해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오늘 전역합니다. 하이브는 이번 계열사와의 분쟁 사태로 주가가 18.9% 가까이 폭락, 1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바 있는데 내리막을 걷고 있는 엔터주 전반에 반등 모멘텀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 오늘 미국 실리콘밸리 세너제이에서 개최됩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이 포럼을 통해 깜짝 발표를 여러 차례 내놓은 만큼 시장에 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삼성전자와 관련주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날은 그야말로 이 애플의 대역전극의 날이었죠. 전날 애플은 차세대의 AI 플랫폼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지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실망 매물이 출회하게 되면서 1.9%대 뼈아픈 하락을 겪었었는데요. 불과 하루 뒤였죠. 바로 어제 월가에서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소속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반전을 겪었습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는 7% 가까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날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써내려 갔는데요. 이제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이 미국 FOMC와 5월 CPI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FOMC 경계감에 이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지금 이 시각은 0.41%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7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봐야겠죠. 이 전거래일 개인이 홀로 지수 하락을 방어했던 코스피, 오늘은 개인과 더불어서 외국인도 함께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 출회하고 있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짚어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어제 강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0.43% 올라가면서 870선을 돌파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빨간불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네, 어제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초순 수출은 전년 대비 5%가량 줄었는데요. 이런 수출의 부진에도 반도체 호조세는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 대비 36%가량 증가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이를 환산한다면 지난달까지 7개월째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이런 반도체 섹터입니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목해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제가 IT 반도체 섹터를 작년 밀기 시작한 건 6월 달부터지만 본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건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강연회에서 처음으로 하이닉스 9월 달이고요. 9월 달인가의 강연회에서 처음으로 하이닉스 내년에는 30만 원 간다. 10년 뒤에는 100만 원 간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기에 작년 9월 달 강연회에서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얘기였는데 근데 그 얘기가 허튼 소리가 아니고 엔비디아도 지금 시가총액 3,400조에서 1조 3,400조를 간다고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00조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한 4,000조는 아직은 안 될 건데 어쨌든 얘네들이 일경 3,400조를 간다라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못 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일경 넘어간다 그러니까 미친 소리라고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그게 현실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진짜로 아이언맨들이 날아다니고 정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치워대고 인공지능 서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40년, 앞으로 100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엔비디아가 일경을 넘어갈 것 같고 저도 하이닉스가 10년 뒤 100만 원 갈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IT가 제일 안전합니다. IT가 제일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뭐 계속 제가 지겹게 얘기하지만 2분기 점점 좋아지고 3분기 점점 좋아지고 4분기 점점 좋아지고 내년 1분기 점점 더 좋아지고 계속 좋아지고 2년 뒤에서도 점점 더 좋아지고 3년 뒤에는 더 좋아질 건데 지금 컨센서스는 딱 2년치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든 다른 애들도.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는 그만 박살나느냐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제가 볼 때에서는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팩트 자료로는 2026년도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IT가 계속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미국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걔네는 이미 상승장이라 그랬죠. 걔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상승장이고 왜 자꾸 쟤네들이 올라가느냐. 지금 기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신석기, 청동기로 가고 있고 청동기, 그래서 철기로 가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마차를 끌다가 말만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말만 뜨거닥다가 하다가 이제 말에다가 마차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운반이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이제 운반의 혁명이 찾아오듯이 그다음에 그 운반의 혁명에서 이제 기차라든지 아니면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뭐 엔진을 개발해서 자동차라든지 그런 뭔가 산업혁명이 개발되고 하듯이 2차 산업혁명처럼 그런 이제 과거의 시대를 봤을 때에서 이전에 있었던 문명에서 새로 갔을 때에서는 새로운 문명으로 100년, 200년, 300년을 선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겁니까? 많은 CEO들과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연구진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귀를 열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귀를 닫고 있는다 그래서 세상이 안 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IT가 제일 안전하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일단 13일, 이제 오늘 자정 넘어가는 새벽 3시 FOMC가 발표가 될 텐데 미국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져서 투심이 냉각되는 듯 했으나 애플이 그 인공지능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보급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뭐 세계 경제가 다시 뭐 2.6%인가 또 다시 성장을 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가 올랐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웃긴 게 저는 그래서 뉴스를 반만 믿어요. 뉴스를 안 믿습니다. 무슨 얘기 나오면 요 뉴스는 도대체 개인들을 어떻게 뒤통수를 치려고 이 기사를 썼을까? 저는 일단 절반은 그렇게 의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에서도 애플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에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기사였거든요. 이 정도면 됐는데 했는데 시장에서는 기존 AI 마이크로소프트랑 새로울 게 다를 게 없다. 해서 실망 매물로 해갖고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지기를 어제 애플이 그래서 뭐 30% 떨어졌습니까? 20% 떨어졌습니까? 1%도 안 떨어졌던 것 같은데 느낌이. 어쨌든 조금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길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속으로 이거 애플 조만간에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어제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미국 장은 상승장이고 애플뿐만 아니라 AMD도 좋은 얘기 나올 거고요. 다 좋은 ARM서부터 다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IT 섹터들은 다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건 뻔한 거거든요. 2분기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 좋은 얘기 나올 거고 그다음에 10월 달도 좋은 얘기, 내년 1월 달, 2월 달도 좋은 얘기, 그러니까 3분기, 내년 4분기 계속 좋은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은 여러분들만 하고 있고 대기업 CEO들라든지 그렇게 IT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열심히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다가 공장 짓고 있고 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도 올해 올라가고 내년도 올라가고 부족 현상 얘기 나왔다는 얘기도 어디 해드렸죠. 어쨌든 오늘 근데 하루 지나니까 그 시큰둥했었던 그 애플 이슈가 어떻게 됐어요? 칭찬으로 지금 아주 그냥 침이마로도로 아침에 기사가 그냥 다 그걸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기사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그걸 또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야 좋다고 또 들어갔더니 또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일단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뭔 얘기를 하려면 자, 미국 시장 보면은 자, FOMC 결과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지금 고가를 돌파하고 S&P 500도 지금 신고가로 돌파를 했대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 있느냐? 뉴스에서는 기대감이 하락하고 있고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9월 달, 10월 달은 쉽니다. 11월 달, 12월 달 딱 3번인데 기사에도 어제 되겠죠. 2번 아니면 1번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빵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번은 할 거는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을 FOMC 결과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한다 그래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충격 크게 안 받을 거예요. 어차피 11월 달, 12월 달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미국 시장은 또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확률이 높진 않지만 유럽이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왜냐면은 10월 달에 쉰다 그랬잖아요. 그럼 10월 달은 금리 인하를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한다. 그러면 10월 달도 거의 뭐 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쉬지만 이미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 영향을 계속 받죠. 그래서 대선이 있죠. 그래서 혹시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기사들은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기사 믿는다 그래서 안 믿는다 해서 반만 믿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금리 인상은 안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금리 인하를 하든 금리 동결을 하든 저는 우상향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이고 유럽 시장이 잠깐 흔들렸지만 뭐 이게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6월 달에는 2,800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 2,800. 여기 돌파하면 2,779 돌파하면 그냥 조금만 돌파하면 이제 2,800인데 요거 갈 수 있는 흐름이 이제 6월 달에 잡혀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뭐 거의 넘어간 느낌인데 코스피가 못 넘어가니까 얘도 여기서 그냥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중인데 최소 박스권. 근데 미국장이 저는 상승장으로 당연히 보고 있고 뭐 엔비디아, AMD 뭐 미국 주식들 뭐 자고 일하면 맨날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쫓아가야죠. 우리가 뭐 우리나라 신고가 뭐 3,400을 가자입니까? 여기는 뭐 3,000을 가자입니까? 2,800 가기를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2,800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안 가는 것뿐이니까. 어쨌든 지수도 좋고 그리고 뭐 또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IT 섹터를 얘기하지만 그 IT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IT 그러니까 다 반도체만 생각하는데 반도체 내에서도 CXL이 있고 온디바이스 AI 있고 뉴로모픽 거의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뉴로모픽도 있고 HBM도 있고 뭐 등등 유리기판도 있고 이게 다 반도체 IT 쪽에 있는 종목이죠. 거기다 조금 더 파생을 하면은 뭐 카메라라든지 PCB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쪽 말고도 IT라고 불리는 쪽은 자동차도 사실 IT인데 그거 말고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IT의 파생 쪽은 전기, 전력, 원전 테마 이쪽이고요. 거기다 액침 냉각 뭐 이런 애들 거기다가 태양광 이게 인공지능 AI 수요에 따른 전기가 부족해서 혹은 반도체가 부족해서 나오는 파생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안전한 실체가 있는 수요가 있는 이쪽을 봐야 되는데 자 공개 방송에서는 원전 테마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방송에서는 계속 제가 IT만 위주로 강조를 많이 하죠.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IT 수익률과 원전, 전기, 전력 테마의 수익률은 비슷하게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누가 더 강하냐 그러면은 원전이라든지 전선, 전기가 더 강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앞으로 3년 뒤, 4년 뒤를 보면 비슷할 겁니다. 원전 테마 올라간 거나 전선 전력 좀 의미적인 거나 IT 올라간 거냐. 3년, 4년. 왜냐면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갈 건데. 근데 지금 당장 수익률은 그럼 어디가 높겠어요? 저쪽 테마가 더 높겠죠. 전선, 전기, 원전 테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공개 방송 안 하겠지만 공개 방송을 하거나 그럴 때에서 그쪽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잘 챙겨보시고 어쨌든 IT는 대마불사, 그다음에 기승전 IT 안에는 원전도 들어가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이 애플의 반등세 저희 전문가님께서 어제 방송이 끝난 후에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간밤에 정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 애플 주가가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IT가 현재 가장 안전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PSK,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보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PSK가 표적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지금 시각 0.76% 올라가면서 33,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자, 어제도 신고가 패턴에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신고점을 다시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얘기가 점점 좋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이고, 인공지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몸값들이 점점 좀 좋아질 게 뻔한데,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그러면 죽느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1등 종목이어서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PSK, 원익 QNC 이런 애들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이미 돌파된 상태에서 아주 강한데 그래서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죠. 이런 거에서 물려도 빠져나오기가 쉽고 이게 하락장이 됐을 때나 하락장이 돼도요. 많이 올라갔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꼴등부터 죽어나갑니다. 원래 테마는 그래요. 꼴등부터 죽어나가고 대장들은 버티고 있다가 죽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상승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박스권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상승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결국은 또 튑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랬고 PSK홀딩스가 그랬고 PSK랑 PSK홀딩스랑 같은 회사인데 홀딩스는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가려고 계속 저러고 있는데 PSK도 날아가야죠. 그래서 신고가 패턴 가지고 나온 거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IT에 대한 좋은 이슈들과 그다음에 나스닥의 신고점 이런 것들이 계속 달성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쫓아가는데 선봉장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강한 종목 PSK이고요.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SK 먼저 살펴봤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될 거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6월 3일과 4일 한미반도체 매수가는 동일하게 14만 1,600원에 만나봤는데요. 3일 기준으로는 현재 15.11%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4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6월 5일 주성엔지니어링 32,200원에 접근해봤는데 현재 두 자릿수의 상승률 14.29%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이어서 6월 7일 원익 QNC 36,000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겠습니다. 6월 10일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링 34,000원에 접근해봤는데 현재 2.9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PSK 33,300원 어제 공략해봤는데 0.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은 1,528.36%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종목 상황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어제와 동일한 표적 종목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이 PSK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또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해볼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자, 뭐 예상대로 시장이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박살이 없죠. 박살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4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IT 종목들을 쭉 들였을 때에서 깨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우리나라 시장 안 간다고 힘들다 죽겠다 나 이제 한국 주식 안 하고 다 미국 주식 가야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도대체 깨진 종목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왜냐? IT 종목들 바닥에서만 들이다 보니까 다들 올라갔죠. 다 올라갔어요. 안 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줬던 종목들의 대부분의 패턴들은 다 신고가 패턴들 줬습니다. 주성이를 제일 많이 주긴 했지만 주성이도 신고가 패턴이에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원익QNC 이런 위주로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떠 있는 거 위주로 줬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4월달, 5월달, 6월달 두 달 동안 손실 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익 났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깨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IT 섹터들은 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드렸던 PSK 마찬가지예요. 지금 떠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수익이 이상하게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싸다고 계속 물타기하고 갖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부러 걔네들은 안 올려요. 근데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더 올립니다.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면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럼 2026년도 계속 IT에 대한 좋은 얘기 나오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럼 다음에 그때 또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뭐 어디서 지금 뭐 현대차에서 삼성에서 로봇이 나왔는데 지금 로봇 하나에 지금 반도체가 뭐 1,000만 개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로봇 한 대 팔면은 뭐 반도체 뭐 이익이 얼마고 뭐 어떻고 뭐 그런 아직은 로봇이 안 나왔지만 조만간에 로봇들이 출시가 된다라 그러죠. 미국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오픈 AI도 뭐 출시할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라든지 로봇이 출시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연내에 혹은 내년 초에. 그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아지겠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내년 되면은 디램 가격이 미쳤나 봐요.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막 뉴스에서 그러겠죠? 디램 가격이 30% 올랐는데 또 올라면 무슨 우리나라 전기세 올라가듯이. 분명 작년에 분명히 50% 올라갔던 것 같은데 또 50% 또 올린다 그러고 또 내년에 또 올랐나 그러고. 뭐 자꾸 올려 이거를? 그러니까 디램도 자꾸 그럴 수 있습니다. 전기세 올리듯이 계속 올리고 또 올렸는데 또 올려? 또 올려? 또 올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앞으로 계속 디램 반도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뉴스를 보면은 이거 사야 되는 뉴스가 왔거든요. 그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많이 올라간 상태에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써보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고 내년과 내후년에서 계속 디램 가격 올라간다, 부족하다 이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개인들이 사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내년에, 내후년에. 그런 얘기 나올 때 개인들이 파나, 계속 사지. 그래서 계속 지금 디램 가격이 상승한 이슈들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꾹 쥐고 더 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점에 떠 있는 애들 다 그렇거든요. 얘도 그렇고 뭐 PSK홀딩스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큰 수익은 아니고 뭐 장중에 잠깐 0.2% 사실 좀 더 올라갔는데 실시간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PSK홀딩스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떨어질 생각을 안 하죠. 이걸 누가 샀느냐?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주워 담은 애들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5월 거의 20일 경서부터 갑자기 물량을 늘렸어요. 이거를 올린 주체가 외국인들입니다. 기관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 얘네들은 뭐 때문에 올렸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디램 가격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부족하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어제 내보냈고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를 거에 대해서도 이미 올해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올라가고 내년에도 올라가고 계속 디램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내년도 상승하고 내후년도 상승하고 해서 계속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상승하에 맞춰가지고 IT주들은 이제 우리 2차 전지에서 봤죠? 미친 그 뭐 가격 막 말도 안 되는 가격 야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가 그 2차 전지 흐름이 이제 IT로 올 겁니다. 디램 가격과 그거 부분을 잘 공부를 하면 제 얘기가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IT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들과 외국인들이 자꾸 사는 이유들은 그런 이유들이 이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PSK는 어제 기준으로 뭐 조금 올라갔다가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알아서 얘가 넘어가거든요. 자, 급등명중 종목 갔다가 이거 가격 전략을 다시 또 드릴게요. 원익QNC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원익QNC 사실 작년에 한 번 추천한 게 있고 또 추천한 게 있는데 그건 사실 더 싸게 추천했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서 말고 이제 작년 6월 달 요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추천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너무 예전 일이고. 그래서 6월 달 기준으로 6월 13일 여기네요. 여기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나서 그동안 박스권을 그러고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이때 당시도 추천할 때에서도 기관들이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천하기 시작했던 거고 IT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근데 저도 6월 달에서는 IT가 좋아질 것이 분명히 오기는 할 텐데 확신은 없었어요. 확신은 9월 달부터 가졌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강하게 얘기한 건 10월 달에서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서부터 강하게 제가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9월 달 강연회가 있었는데 강연회 하기 전에 제가 엄청나게 IT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고 막 미친 소리를 해대면서 IT를 해야 된다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 강연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회원들이 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현금화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서는 이게 조정받겠다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 얘기가 맞았죠. 그러니까 저는 9월 달, 10월 달 사이에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거를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경우인데 자, 작년 9월 달, 그러니까 여기 강연회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막 IT 사야 된다, 막 난리를 쳤는데 제가 여기서 자 여러분들 장 박살날 거니까 현금화하세요라고 현금 50% 이상 하세요라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방송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강연할 때에서는 이렇게 박살날 거를 예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예상을 여기서부터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노스트라다무스 형이 아니고 저는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지진이 일어날지 해일이 올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뭐 피파 에스파를 뭐 그거를 연구를 하든 아니면 지구의 멘트를 연구를 하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저 심해에 있는 멘트를 지하 10km 혹은 100km 밑에 있는 그 멘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웃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보이잖아요. 저는 멘틀이 보여요. 100km 밑에 있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시력이 있는 거죠. 쫙 지하 멘틀 100km 밑에 있는 멘틀이 깨지나 안 깨지나 깨지게 되면 이게 해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진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을 때 여기까지는 멘틀이 안 깨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이 우리나라도 미국 장처럼 올라갈 거다, IT가 올라갈 거다 하면서 엄청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강연이 끝나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자 여러분들 현금화하세요 회원들한테 장 박살날 겁니다. 이러니까 황당스럽잖아요. 근데 제 얘기가 맞았잖아요. 그 깨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 때 또 다시 또 IT를 또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때 당시 추천했었던 IT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시그널 그 하나의 또 하나 종목이 이제 원익QNC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어쨌든 지수는 지금 다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원익QNC 지금 그래서 결론은 더 갑니다. 일단 이제 어려운 자리는 다 끝났고요. 더 갈 거예요. 다시 이제 신고가로 이미 신고가로 올라와 있는데 또 갈 거니까 걱정 없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이고 지금도 기가 왜곡인데 여전히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이거는 800%대 수익인데 조만간 1000%대 올라올 거니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올해 2월 6일 날 기준으로 추천했던 기준으로도 90% 수익인데 100% 넘어갈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어제 또 고가를 넘어갔죠? 최근에 뭐 때문에 흔들렸었더라. 그 뭐 SK 그 이온 세기의 이혼 사건 때문에 흔들렸지만 저는 그런 걸로 떨어질 종목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운영사들이 얘네들이 자금들이 강하게 들어갔는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개인 투자자에 물려있다.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아주 박살을 냅니다. 마이너스 뭐 70%, 80% 박살을 냅니다. 개인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근데 세력들이 물려있다? 안 떨어져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 좋은 얘기 나와도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회사가 망하는 뉴스가 나오고 상폐가 당한다는 얘기 나오고 회계 조정 얘기가 나와갖고 상폐 거래 정지를 나도 살아납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그렇게 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흔들릴 때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콧방귀도 안 꼈어요. 어차피 30만 원 갈 거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나오든 이상한 얘기가 나오든 전 신경도 안 써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30만 원 갈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자, 다음은 PSK. 이거는 1월 25일 날에 드렸던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신고가 같잖아요. PSK랑 같이. 아주 모양도 이뻐요.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건데 이미 한번 고가를 돌파했고 일양 삼흑 패턴에 조만간에 다시 위로 쏠. 어차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서 갖고 있고 개인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물려도 수익 나거나 신고점을 돌파하거나 강하게 위로 한미반도체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뭐처럼? 우리 태성. 이거 부럽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 바로 PSK 같은 패턴에서 이렇게 쏘는 패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세게 쏘느냐? 개인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올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이렇게 올리질 않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은 이렇게 가볍게 태성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PSK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테크윙 이런 애들도 되게 부럽죠. 야 이거 바닥에서 샀었으면 이거 지금 6개월 만에 이게 300% 400% 수익인데 누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잘 봐봐봐요. 한번. 수급이 어떻게 돼 있나. 개인들이 다 팔고 기가 외국인들이 사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PSK 왜 오늘도 표적종 갖고 나왔느냐. 개인들이 갖고 있질 않아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주황색 이거 외국인입니다. 이거 기관이에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이 삽니다. 물량이 지금 꽉 채워놨어요. 왜 그러겠어요? 위로 올라가려고. 가볍게. 태성처럼 날아가려면 그렇다는 얘기고. 자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얘도 이제 뭐 다시 또 돌파가 될 거니까 131% 수익률 또 돌파가 될 겁니다. 보유하시면 되고. 자, PSK 홀딩스. PSK. 그래서 지금은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데 신고가권에 있다. 거의 상승장이기 때문에 90% 혹은 99% 엄청난 확률로 수익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장과 기가 외국인들의 수급, 그다음에 주가 차트가 바닥이 아니고 심해 있는 거 사지 마세요. 주가 차트가 신고가권에 있는 것 쪽에서 단타를 하더라도 그런 데서 단타를 해야 수익이 나는데 그래서 심지어 PSK 홀딩스 엄청 많이 올라갔죠. 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나. 근데 웃긴 게 지금 자리에서 이걸 단타로 들어가면 이게 또 수익이 납니다.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세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올라갔고 시가총액은 1조 6천억짜리인데 74,200원 한 주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일과 모레 사이에 6만 5천 원, 6만 원 깨지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가면서 8만 원, 9만 원 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신고가 패턴. 그래서 결국 더 간다는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이거는 이제 최근에 6월 3일 날에 그래서 강한 종목을 공략하면 또 단타가 되고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으로 최근에 추천을 했는데 바로 15% 수익 나온 경우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또 추천을 했죠. 그래서 요 놈은 4월 달에서도 추천하고 5월 달에도 추천하고 6월 달에도 추천하고 하는데 3만 5천 원대 딱 한 번 추천했습니다. 대부분은 3만 2천 원대에서 3만 3천 원 사이에서 대부분 다 거기서 추천해놨는데 다 수익이죠. 손실 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왔다 갔다 한 다음에 4만 원을 넘어갈 종목이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지금 바닥으로 또 내려가면 또 사세요. 근데 내려올지 여기서 넘어갈지 세력들 마음인데 어쨌든 간에 얘의 종착점은 2만 원이 아니고 8만 원, 10만 원입니다. 원래 종착점이 원래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IT는 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PSK. 자, 설명은 아까 전에 쭉 해드렸으니까 자, 어제는 33,300원 드렸는데 동일하게 사세요. 34,300원에 동일하게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종목에서 수급이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종목은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렸다, 내려왔다, 전문가님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려도 알아서 신고가로 돌파하고 왜냐면 개인들이 갖고 있지 않다니까. 봐봐 여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알아서 위로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종목들이 IT 좋다고 하니까 바닥에 있는 걸 자꾸 주워 담아요. 그 늦게 가요. 걔는 10등. 이런 애들이 1등이니까 1등 가고 2등주 가고 3등주 가고 4, 5, 6, 7, 8, 9, 10. 그 10등짜리 종목은 언제 가느냐? 올 연말이나 내년 3월 달이나 내후년 2026년도 3월 달에 가겠죠. 그거 언제 갈 줄 알고 그걸 잡아요. 근데 1등 종목은 지금 당장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2등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선봉장에 있는 종목은 매매하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깨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거 심해 있는 종목을 사겠다. 심해 있는 거 끌어올리려고 그래봐야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미 가볍게 깃털처럼 날아가 있는 종목은 이미 벌써 날아가고 있어요. 달리는 말입니다. 올라타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급을 잘 보고 추세가 강한 종목이다. 그럼 흔들리면 물린다? 안 물려요. 흔들려 물려도 잠깐 물렸다가 다시 신고점으로 가고 또 깃털처럼 또 다시 잘 움직이는 그런 패턴의 종목이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PSK 홀딩스, PSK 이런 종목들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PSK였습니다.
이렇게 PSK 매수가까지 만나봤는데요. 33,3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봐야겠죠? 저희 가장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그런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만나볼 텐데요. 매수가가 75,200원 선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지금 흐름 보자면요. 0.53% 올라가면서 75,6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지겹게도 얘기했는데 얘는 IT가 아니에요. 웃기게 왜 IT가 아니냐? 얘는 지수 관련주예요. 얘가 IT로 똑같이 급등하면서 태성처럼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5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수를 누르고 안 가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과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일부러 지수가 우리나라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의 1등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얘를 급등을 일부러 안 시키는 거예요. 언젠가는 급등을 하겠죠. 언젠가는. 근데 얘가 급등을 하면 지수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거를 꾹꾹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물하거나 선물 옵션하거나 아니면 뭐 ELW를 건들거나 하는 세력들 아니면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 해가지고 얘네들이 맘 놓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자, 삼성전자. 지수랑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하지 말고 차라리 하이닉스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대장을 할 거면 삼성전자 하지 말고 IT 좀 더 가벼운 쪽을 노리시고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얘도 나중에는 결국은 아주 징글징글하게 답답하겠지만 그러니까 코스피라 생각하면 삼성전자 이꼬르 얘는 그냥 코스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제가 2,800 갈 거라 그랬죠. 그럼 삼성전자도 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믿고 코스피가 올라간다 생각을 하면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 가고 3,500 가고 4,000 가고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럼 얘도 10만 원 가고 11만 원 가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는 지수는 2,800원 가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지수 뭐 이렇게 뭐 가볍게 뭐 그렇게 올라갈 거 아무도 바라지도 않죠. 저도 안 바랍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별주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고 지수 관련주들은 꼼짝도 안 하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 뭐 8만 원, 그다음에 뭐 잘 가면 뭐 86,000원 이런 자리에서는 파는 게 좋겠고요. 근데 지금 저는 올해가 아니고 6월 달에 2,800을 바라보니까 8만 원까지는 가능이 있다. 근데 이걸 할 거면 저는 다른 IT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큰 수익률과 그다음에 좀 더 가벼운 쪽을 보신다 그러면 하이닉스 아니더라도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있고 아까 PSK 홀딩스도 있고 PSK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그보다 더 가벼운 애들이 있는데 심해 있는 거 말고 강한 종목들은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좀 무거워서 이런 거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저라면 안 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가온칩스 93,000원에 60%요. 가온칩스 93,000원에 20%. 60%요. 60%? 예. 60% 한 2달 고생하고 있으신데 다시 네. 올라올 거예요.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자, 차트 한번 어떻게 볼게요. 이거 지금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비중이 많아서. 제가 좀 전에 올라가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손절하실 네. 건가요?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손질을 안 하고 그러죠. 그렇죠.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차트가 바닥에서 엄청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예.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락장에 걸렸으면 이게 조정이 어떻게 되냐면 반등 주고 2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2년, 3년을 바닥을 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다 던지게 돼 있어요. 하락장이 되면. 근데 지금 하락장이 아니고 저는 상승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모양 만들고 다시 10만 원으로 가요.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바닥에. 자, 올라갈 때 하나, 둘, 셋, 넷.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올라갔으니까 조정도 한 3개월에서 4개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한 1, 2개월 정도만 참으면
9만 원대 회복하고 곧 수익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비중이 많잖아요. 지금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오면 타격이 크면 안 되니까 버티세요. 얼마까지나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74,000원이 깨지면은 더 괴롭힌 다음에 올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 게 좋고요.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더 떨어질 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74,000원이 안 깨진 선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9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그럴 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 74,000원까지 떨어져도 계속 이건 계속 들고 가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들고 가야죠. 그 매수가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 불안하시면 제가 그 반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파세요. 지금 손절하시면 됩니다. 못 하시겠죠? 가져가세요 그냥. 9만 원에서 10만 원 예. 올라오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불안해서 지금 던지고 싶은 마음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가져가라 했잖아요. 예. 혹시나 제가 던지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분명 말씀드렸으니까 보유하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PSK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1.37% 좋은 출발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33,300원 선은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0.32%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71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48% 여전히 동일한 상승폭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87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또 오늘 밤에는 이 FOMC와 CPI 발표가 있어서 오후장 들어서는 관망세가 다소 짙어지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 심리도 현재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오늘장에서는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봐야 할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시죠. 자,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또 LG노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폰 AI 도입으로 인해서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PCB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PCB 관련주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공급. 그래서 LG 카메라가 원래 좋아요. 애플에 원래 들어가니까. 과거서부터 뭐 들어간 지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뭐예요?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애플의 카메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카메라 때문에 셀카 찍으려고 아이폰을 많이 많이 사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폰도 아이폰과 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잘 만들어내긴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애플이 지금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근데 웃기잖아요. 애플의 그쵸. 인공지능 AI 폰으로 인해서 움직이면은 그 단순하게 그러면 인공지능 AI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겠는데 애플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 딸려 있는 카메라도 잘 팔리니까 LG노텍이 움직인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LG노텍 얼마나 잘 움직여 봅시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애플에 대한 판매량이 늘기 때문에 카메라가 많이 팔려서 이게 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카메라에 그걸 공급을 하니까 많이 팔리니까.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유리기판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열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전기도 좀 적게 먹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유리기판이. 그거 관련주로 좀 속해 있는데 어쨌든 아이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 카메라도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원래 PCB를 갖다가 플라스틱 판때기 갖다가 거기다 이제 반도체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얇은 더 얇게 많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슈가 되면서 유리기판을 움직일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아침에서는 그래 인공지능 AI 물론 움직이는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저런 관점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 저런 관점이라면 그럼 반도체는 많이 팔리겠네라는 생각 안 합니까? 그냥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아이폰은 메모리 반도체 거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들어가겠지.
그럼 같은 논리라면 LG 이노텍만 가는 게 아니고 HBM, 온디바이스 AI부터 해서 반도체 장비주도 그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매출 증대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다시 얘기가 더 퍼지겠죠. 그래서 아이폰 판매량으로 따른 이제 HBM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개 다각도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시장은 오늘 FOMC를 앞둔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움직여서 누르질 않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좋다. 자, 그럼 이제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이제 좀 롯데 에너지 기다리다 보니까 머티리얼즈.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됐어요. 야, 지금 축하드리네요. 야, 저거를 예, 자, 매수가격하고 견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매수가는요? 58,840원이요. 58,880원. 네. 근데 비중이 많지는 않네요. 물타기는 안 하셨나 봐요. 예, 그냥 그냥 뭐 갖고 있던 거죠, 그랬어요. 그렇죠? 물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갖고 예, 있었는데 지금 올라온 그냥, 거죠. 아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게 아마 OCI 머티리얼즈 이름 바뀐 건가? 어쨌든 그건 아니고 이 2차 전지 쪽에 있는 섹터인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일단은 소재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전해질 쪽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전해질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던 거지. 이거는 이제 소재잖아요. 머티리얼즈 소재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과 다르게 봐야 됩니다. 2차 전지는 전해질 쪽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고생하고 있다. 지금 걔네들도 반등 주고 있는데 근데 소재 쪽은 미래에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7만 원 간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 버티셨고 그러니까 진작에 물어보시죠. 그럼 그냥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갑자기 조금 자, 올라가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잘 버티셨고 예. 이게 이제 전고체 혹은 이제 소재 부품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2차 전지가 사라지니까 전해질 쪽은 조금 주춤될 수 있는데 이런 쪽들은 더 확장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7만 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상담 받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자,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도와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네.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모든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마찬가지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6월 시장에는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오늘도 IT 섹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은 PSK, 매수가는 33,300원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